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겨우 버티고 있는 쇼핑몰이 도대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구간이 아마 이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거리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각종 유명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스타벅스, 오른쪽에는 패왕차이가 있고 또 산마, 인형도 보입니다. 2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곳이 외진 곳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국가컨벤션센터 바로 옆이고 홍교 기차역과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외식업 사장님들 큰일 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네, 이번 여름의 암울한 장사는 조용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호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황스럽죠? 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음식 장사를 11년 동안 해왔지만 이번 여름 시즌만큼 최악이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원래는 대목이어야 할 시기인데 많은 식당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날씨는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장사는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7, 8월도 결국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달의 모든 것을 걸고 버티려 했던 외식업 사장님들도 결국 허망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문을 닫고 철수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인기가 무려 99%는 줄어들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곤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저 혼자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는 가장 인기 있던 로드숍 거리였습니다. 9.9위안이나 99.9위안에 판매되던 고급 수제 맥주와 음료 가게들이 즐비했고 인기가 엄청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국제 대도시라 불리던 마도상해조차 전방위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업종이 모두 불황을 겪고 있고 수많은 공장과 기업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한때 번화했던 도심의 거리, 역, 대형 상점가도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져 상업용 건물은 대거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급등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삶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대규모 쇠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상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상해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해건공도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각종 지표가 모두 하락했고 매출과 이익이 전반적으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사가 연말까지 기존 인원 14,000명에서 8,000명 이하로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온라인에는 직원들이 올린 해약 통지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내보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즉시 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해의 경제가 오히려 이 3선 도시보다 더 나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금 재무세무 업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말하길 올해 들어 회사 폐업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상해를 떠났고 들리는 말로는 올해 상해를 떠난 사람이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업 때문일까요? 장사하다가 손해를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들이 모두 상해를 떠나서 도대체 어떤 도시로 간 걸까요? 에금의 쇼핑몰 전체가 거의 비어있고 입점한 상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쇼핑몰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쇼핑몰의 몰락은 인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에금의 쇼핑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9월 1일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상해 이쪽 가게들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항구 중심병원 근처인데 오늘 제가 이곳을 걸어오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리의 점포들이 전부 영업을 쉬고 있거나 임대가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9월 1일을 앞두고 모두가 포기한 듯한 분위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이 줄에 있는 점포들이 아직 비지도 않았는데도 뒤에서 줄 서서 입점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부기명관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줄을 서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 닫고 또 문 닫고 또 문 닫았습니다. 맞은편에 구찌조차 문을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걸까요? 2025년에 이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중루 초등학교인데 서해 내완안에 자리한 학교로 바로 옆이 의살로 지하철역입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다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상해에서 80여 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그중 유치원이 가장 큰 피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어보셨나요? 올해 상해에서 또다시 80여 개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미 60여 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올해 상반기에는 더 많은 학교가 폐쇄된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고 전체 80개 학교 중 75%를 차지했습니다. 민영 유치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운영을 이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입학 아동 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불과 6년 사이 상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거의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상해가 점점 더 썰렁해지고 밤의 도시라 불리던 활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올린 질문이 무려 2,400만 명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아파트 단지 앞은 늘 북적였고 길가 상점도 활기를 띠었지요. 저녁에 강가를 걸으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했고 친구와의 약속도 어디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 다시 돌아와 보니 밤 8시, 9시가 되면 거리는 텅 비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지금의 상해는 밤 8시가 넘어가면 이미 상점들이 서둘러 불을 끄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대형 쇼핑몰조차 영업을 마칠 기세로 손님이 거의 없고 한때 자랑이던 야식 문화도 시들해져 야간에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조차 막막한 실정입니다. 밤의 상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누리꾼들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습니다. 이 2년 동안 상해의 고용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사회관계망에는 지금도 한숨과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회사에서 잘려 생계가 막막하다.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상해, 이 국제도시가 더 이상 불빛의 도시가 아니라 민중의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그 배경과 진실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 대도시 상해 홍교. 이렇게 썰렁한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은 8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16분쯤입니다. 저는 지금 황푸구 마당루에 있는 개덕 대형 쇼핑몰 안에 있습니다. 주말이고 밖은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보통이라면 사람들이 이 쇼핑몰 안으로 들어와 무료 에어컨을 쐬며 쇼핑도 하고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매장 안에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주말인데 도대체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집 한 채 파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제 집은 이미 한 주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지금까지 구경 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드네요. 오늘도 여러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제 집을 내놓고 팔아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2021년에 240만 위안에 샀는데 지금 중개업자가 말하길 겨우 100만에서 140만 위안 정도나 거래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50만 위안에 내놨지만 아예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보는 이가 없으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외식업 사장님들, 저는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사실 큰 환경 탓이 큽니다. 2024년 5월부터 외식업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1년 넘게 버텼지만 매달 45만 위안을 보태야 했습니다. 게다가 예전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미 150에서 160만 위안을 쏟아부었으니 압박은 정말 컸습니다. 제가 소년에 처음 왔던 그 해 연말 밤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가득했고 계단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였으며 가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밤 11시가 넘도록 붐볐습니다. 인파가 정말 대단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은 무너졌습니다. 매달 억지로 돈을 메워 넣으며 언젠가는 장사가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려 합니다. 더는 그들과 함께 이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4시 상해의 한 구석에 나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찾는다는 건 곧 살 길을 찾는 것이고 이곳에 모여든 수천 명의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 오늘 운이 좋아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뿐입니다. 저는 일거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사장이 사람을 구하러 오면 바로 저를 데려가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내몰림식 가격 전쟁이 산업 전반의 이익을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마치 비 온 뒤 죽순처럼 브랜드들이 우후 죽순 등장하며 한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점차 포화되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가 겹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 줄도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에서 화려하게 출범했던 상해 오성 반도체는 2021년 무려 180억 위안을 투자해 세계 인류의 수직 계열화 집적회로 생산 기업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회사는 결국 파산을 공식 선언하고 청산 후 남은 자산은 고작 1,1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성반도체는 한때 국산 반도체의 신성으로 불렸지만 불과 4년 만에 100억대 대기업에서 1,000위안짜리 잔해로 추락했다. 파산 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상황은 기업이 단순한 자본쇼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자생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중공 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대약진 정책은 사실상 수많은 기업들이 국가 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허울뿐인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상해의 천억 그룹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창업자는 수백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원래는 대종상품 무역으로 출발한 회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거래를 돌리며 하룻밤 사이에도 억 위안대의 거래를 성사시키곤 했습니다. 한편 진정한 회장은 왕좌에 앉아 수백 개의 거래 회사를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조종했습니다. 그는 단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기만 하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마치 마술처럼 여러 계좌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중국의 전자정보 제조업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제 마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업계에서 또 한 곳에 오래된 공장이 쓸쓸히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상해 강교 산업구에서 과거 기계 소리가 요란하던 창석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마지막 생산 설비마저 컨테이너에 실려 베트남으로 보내졌습니다. 한때 직원 10만 명을 보유하며 작은 폭스콘이라 불리던 이 거대한 하청업체 창석 테크놀로지도 결국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전부 비어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일거리도 전혀 없습니다. 창석 공장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우리 근처의 음식점들은 이제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최근 여러 기사를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대형 공장 하나가 애플의 주문을 받지 못한 데다 상해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결국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내부 직원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먼저 떠난 공장은 입진 공장이고 남은 2개의 공장의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이 일로 인해 기초 노동력을 담당하던 인력의 이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폐업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출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실업자가 된 겁니다. 며칠 뒤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러 갈 예정이고 지금은 밖에 나와 밥 먹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반박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직접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처리한 전기 오토바이만 6대입니다. 형제들,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을 때는 10대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6대에다 조금 있으면 포동에서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결국 오늘만 7대가 모두 떠나는 겁니다. 어제도 2대를 보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정말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상해의 기업주들 사이에서 지금은 집단 탈출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마치 능지처참을 당하듯 매번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반대로 규정을 위반하면 바로 벼랑 끝에 내몰려 허리가 잘릴 위기에 처합니다. 상해의 대다수 기업가들이 진퇴양난 속에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해에서 6년 동안 금융업에 몸담아왔지만 이렇게 참혹한 환경은 처음 봅니다. 주문은 무려 60%나 폭락했고 이익률은 종이장보다도 얇아졌습니다. 삼각 채무가 기업주들을 법원과 은행 사이로 내몰고 있고 그 와중에 은행의 신용평가는 대부분 거절 기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기에 은행의 대출 회수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팔아 현금 흐름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민간에서 빚을 내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기업주들은 결국 심야의 자동차 안에서 홀로 방황하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